속보가 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고 전화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 같고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좀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김성환 평론가하고 물론 그 방송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YTN에 같이 출연했는데 김평론가님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소통 이야기하길래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보세요. 이 대표님이시죠? 저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걸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죄송합니다. 만나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그렇겠죠. 그게 훨씬 더 네. 중요한 네. 거죠. 근데 워낙 안 만나니까 만난다는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놀란다는 그 상황이 이재명 대표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네. 이제 만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평론가님 이런 태세 전환 왜 해야 됐을까요? 네, 사실 그럴 보면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지율.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사회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바꿔놨잖아요. 더 후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회생활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접근한다 하더라도 뒤통수 맞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선설, 성악설 얘기를 하지만 네. 성악설을 기초해서 만든 게 민주주의 체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악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네. 만들어서 그걸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음. 만들어 놓은 게 민주주의 질서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 강하다 하더라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줘야지 뭘 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당연히 제1야당 대표를 만났어야 하는 건데 안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회 진영이 오히려 더 나빠진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의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안 만나고 국정을 풀어갈 수 있겠어요. 맞아.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그 윤 대통령의 태도 얘기 나올 때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도 기자회견을 흉내낸 뭔가를 할 할 거라고 같아요. 말해서 이렇게 준 했는데 기자회견 얘기했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후회했잖아요. 너무 너무 선하게 얘기한 평론가님이 거야. 착해서 그래. 아니야 평론가님 매번 다 맞추자 이번 한 번 틀린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후회했잖아요. 아 바뀔 거라고 기대한 게 잘못이었어. 맞아요. 애초에 안 바뀌는 사람인데 바뀌라고 당연하죠. 얘기한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직전에 그래도 이 속보가 나와 다행입니다. 근데 네. 결과를 봐야 알겠죠. 여기 보면은 네. 그 문구가 있어요. 이 워딩이라는 게 이거는 대통령실이 전하는 거니까 대통령 워딩을 다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허락을 받은 워딩이겠죠. 네.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뭐예요? 네. 다듬었단 말이에요. 네. 참모들이. 네. 형편이 왜 된다. 형편이 된다면을 넣었을까?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만나자고 제안하는 거니까. 아니 뭐 재판 있는 날 제안하진 않겠죠. 형편이 된다면. 이거는 겸양의 표현일까? 아니면은 뭔가의 조건을 또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회담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겠죠. 네. 네. 의제 얘기하다가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겁나. 의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야권이 조국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최상병 특검을 공조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당연히 그 의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번 주는 제가 다 맞추네요. 저는 전화를 할 것이다.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서 하셨어야지. 아니 제가 아니 착한 집에서 성환이도 그렇게 혼잣말 얘기했어요. 계속. 아니 방송에서 아까 했다니까요. 네. 오늘 우리 방송 오늘 그렇죠. 우리 우리 방송 방송 오기 직전에. 전에 네. 1시 15분 방송에서 제가 네. 전화음까지 다 했어요. 브라브라브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건 안 네. 하셔도 되고요. 이 대표님 네. 누구세요? 저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요? 직접 하죠.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통령 전화를 안 네, 받아봐가지고. 바꿔주겠죠. 아, 이렇게 네. 전화는 안 하죠. 밑에서 먼저 연결해서 바꿔줬겠죠. 네. 대통령님이 통화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음. 혹시 지금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 연결되고 받겠죠. 그 다음에 네. 자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지. 네. 알았네요. 저도. 네. 네, 형편이 몰랐는데. 된다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적어도 저는 시간도 중요한데 내용. 오찬도 하면서 특검도 만찬을 포함해서 하게 되죠. 다양한 의제를. 저는 네. 오찬 포함 2시간 정도는 충분히 만나면서 이재명 대표도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경청을 하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매달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례화하자. 그렇죠. 네. 그리고 조국 대표하고도 만나고 저는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만나고 더 만나라.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안도감이 생기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100%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우리가 참치를 먹을지 원유를 먹어야 될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민생은 이렇게 풀기로 했고 이런 플랜을 얘기를 나눴고 그렇게 해서 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만나는 거는 그때까지는 못 네. 믿는 분위기입니다. 우인혜 씨는. 네. 근데 그 만남이 왜 중요하냐? 언론에서 계속 주목했던 이유는요. 그냥 야당 대표를 만나는 상징적인 장면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왜 안 만났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자기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는 순간 검찰 수사, 검찰이 눈치 보기 시작한다는 걸 아는 거거든. 자기가 눈치 봐왔거든. 너무 잘 알거든. 그 다음부터 검찰이 스르륵 풀려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손바닥에서 딱 하고 쥐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래? 이건 대통령의 신호는 이건 그냥 우리가 빡세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만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일종의 메시지가 된다는 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다른 법률수석 자리를 만드는 것 일종의 이제 해치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검찰에 대한 시선을 일단 접어두고 만남이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나중에 뭐 법률수석 얘기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률수석직을 지금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이거는 착한 성환이 입장에서 전 악한 성환이 여기 옆에 한 명 더 있는데요. 저는 과연 잘 될까? 대통령 태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 더 무게를 전 이제 실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나마 뭔가 정치를 좀 배웠다면 태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바뀌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나는 이미 마음 접었어. 전 진짜 마음 접었어요. 윤 대통령은 안 바뀌는 사람이야. 네. 안 바뀌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바뀌었다고 아직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네. 앞으로 무슨 변수가 또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도 적어도 뭐 검찰총장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또 파장을 초래할지는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도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도 굉장히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지율이 23%면 어떻게 재기능을 하는 대통령이겠냐. 그렇죠. 대통령제 국가에서. 저는 오늘의 이 한국갤럽의 2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 제 기억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점이에요. 24로 내려갔던 것이 2020년도에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이 이준석과 결별했을 때 또 한 번이 바이든 날리면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23이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MBS 여론조사도 27. 뭐 비슷한 이건 지표들이죠. 23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냐. 저도 제 스스로가 잘 바뀌기 어려워요. 사람은.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영원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년이나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은 안 바뀌면은 거의 식물 대통령 된다. 독립국가 동력이 마비된다고 판단한다면 최대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바뀔 수밖에 없지. 바뀌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상황은 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온 근데 것이다.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린 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만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중계하는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제안 안 했어요. 근데 최저치 지지율 찍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네. 나오니까 야당 대표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얼마든지 다 계획을 짤 수 있고 아니 하다못해 정치밥 조금 먹은 사람들 갖다 데려다 놔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말할 텐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는 하기 싫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즉흥적으로 꺼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나 안 바뀌어, 나 싫어. 내가 하는 거 옳았거든. 내가 뭔 책임 있어? 한동훈이가 다 했잖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지율 확 떨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야 내가 생각 잘못한 거야? 그 안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삐끗 그리고 할 때 메시지를 줄 때도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까? 아니면 야당 대표하고 의제 조율할 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의제 조율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뭐 다른 뭔가를 걸 가능성도 있어서 네. 이게 저는 안 믿습니다. 아니 왜